안녕하세요. 헬로 시니어 채널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68세 현직 신경외과 의사가 직접 경고하는 60대 이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최악의 운동 습관 7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운동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젊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영상을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누군가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 운동하면 건강해진다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운동하느냐가 생과 사를 가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저는 지난 40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들이 바로 건강을 위해 운동하다가 되돌릴 수 없는 부상을 입은 60대 이상의 환자분들이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볼 때마다 제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건강을 위한 선택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60대부터 운동이 위험해질까? 먼저 우리 몸이 60세를 넘어서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째, 근육량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30세 이후부터 매년 0.8%씩 근육이 줄어들다가 60세 이후에는 매년 1.5% 이상 감소합니다. 이는 균형 감각의 저하로 이어집니다. 둘째, 골밀도가 현저히 낮아집니다. 특히 여성의 경우, 폐경후, 골밀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같은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3, 4배 높아집니다. 셋째, 관절의 유연성과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연골이 닳고 관절 주변 인대가 약해져서 부상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넷째, 심혈관계 기능이 저하됩니다.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져서 갑작스러운 운동 시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 변화를 무시하고 젊을 때처럼 운동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드릴 7가지 최악의 운동 습관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최악의 운동 습관 중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무리한 새벽 등산입니다. 등산이 나쁘다고요? 그럼 우리 60대는 뭘 하고 살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등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무리한 등산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혈압 변동이 심해집니다. 특히 새벽 시간대에는 혈압이 급상승하는 아침 고혈압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때 갑작스러운 운동을 하면 뇌혈관이나 심혈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60대의 무릎 관절은 20, 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연골이 많이 다른 상태에서 가파른 경사를 오르내리면 무릎 관절에 체중의 7, 8배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집니다. 두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혼자 등산하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만약 산에서 쓰러지거나 다쳤을 때 혼자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입니다. 근육을 키워야 건강하다는 말에 현혹되어 헬스장에서 젊은이들과 똑같이 운동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갑작스러운 최대 강도 운동은 혈압을 급상승시켜 뇌출혈이나 심근경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무거운 중량으로 척추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데 60대의 척추는 이미 많이 약해진 상태로 압박골절이나 디스크 탈출증이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크로스핏, 스피닝 같은 고강도 운동을 하기 위해 운동 중 숨을 참는 발살바 호흡법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는 복압과 혈압을 동시에 급상승시켜 매우 위험합니다. 네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잘못된 요가와 스트레칭입니다. 요가는 부드러운 운동이니까
안전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큰 착각입니다. 잘못된 요가와 스트레칭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60대의 목뼈는 이미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서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나 디스크 탈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과도하게 비트는 측골 동작이나 반동을 이용한 스트레칭, 몸을 한쪽으로 깊게 굽히는 동작은 갈비뼈 골절이나 늑간근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척추 압박 골절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특히 골다공증이 있는 여성의 경우 더욱 위험합니다. 다섯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날씨를 무시한 운동입니다. 젊을 때는 운동은 매일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운동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날씨가 생명과 직결될 수 있습니다. 60대 이상 분들은 특히 기온이 영하이거나 30도가 넘는 무더위에서 야외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차가운 공기는 혈관을 급격히 수축시켜 혈압을 상승시키고 더운 날씨는 체온 조절 능력을 크게 떨어뜨려 열사병의 위험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무리한 수영과 수중 운동입니다. 물론 수영은 좋은 운동이지만 60대 이후에는 주의해야 할 점들이 많습니다. 수영 동작 중 특히 평영을 할 때 숨을 쉬기 위해 고개를 과도하게 젖히는 동작은 경추에 무리를 줍니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목뼈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또한 차가운 물에서의 급작스러운 입수는 심장에 큰 부담을 줍니다. 특히 새벽 시간에 차가운 수영장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상승할 수 있으며 오랜 시간 수영은 물속에서는 땀이 나는 것을 느끼지 못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최악의 운동 습관은 경쟁 심리와 과욕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위험한 운동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과 경쟁하려 하거나 예전의 자신과 비교하면서 무리하게 운동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다는 생각으로 자신의 현재 체력을 객관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순간적인 판단력이 떨어져 경쟁 상황에서는 평소보다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60대 이후에는 어떻게 운동해야 할까요? 올바른 방법으로 운동하면 60대 이후에도 충분히 건강하고 활동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40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60세 이후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 원칙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 점진적 강도 증가. 운동을 시작하거나 강도를 높일 때는 반드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걷기 운동을 시작한다면 첫 주는 10분씩, 둘째 주는 15분씩, 셋째 주는 20분씩, 이런 식으로 매주 5분씩만 늘려가는 것입니다. 절대 첫날부터 1시간씩 걷지 마세요.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벼운 중량으로 시작해서 2주에 한 번씩 조금씩 무게를 늘려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원칙, 충분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 60대 이후에는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이 본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최소 10분 이상의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관절을 풀어주고 운동 후에는 반드시 5분 이상의 정리운동과 스트레칭을 해야 합니다. 준비운동은 관절을 천천히 움직이는 동적 스트레칭 위주로 하세요. 목을 좌우로 천천히 돌리기, 어깨 으쓱하기, 무릎 살짝 들어 올리며 제자리 걸음, 발목 돌리기 등입니다. 정리운동은 정적 스트레칭 위주로 하되 약간의 당김이 느껴지는 정도에서 30초 정도 유지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 원칙, 개인 맞춤형 운동 계획.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가 다르므로 획일적인 운동 프로그램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개인의 건강 상태, 기존 질환, 체력 수준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 건강검진을 받고 의사와 상담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운동 종류와 강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원칙, 규칙적이지만 유연하게. 운동은 규칙적으로 해야 하지만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서까지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일주일에 3, 4회, 하루 30에서 60분 정도가 적당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거나 컨디션이 좋지 않을 때는 과감히 쉬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쉬면 살이 찐다는 생각은 젊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날씨가 좋지 않거나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맨손 체조로 대체하세요. 60대 이후 적극 추천하는 안전한 운동들. 이제 60대 이후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운동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제가 직접 환자분들께 권해드려서 좋은 결과를 본 것들입니다. 첫 번째 추천 운동. 적당히 빠른 걷기. 가장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은 바로 빠른 걷기입니다. 평지에서 하는 빠른 걷기는 심폐기능을 향상시키면서도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속도는 대화가 가능한 정도, 즉 옆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걷는 것이 적당합니다.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경사가 심한 오르막이나 내리막은 피하세요. 특히 내리막길은 무릎에 체중의 압력이 가해지므로 위험합니다. 두 번째 추천 운동, 수중 걷기. 수영장에서 하는 수중 걷기는 60대 이후에 매우 이상적인 운동입니다. 물의 부력으로 인해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이 8, 90% 줄어들면서도 물의 저항으로 인해 근력 강화 효과는 얻을 수 있습니다. 수중 걷기를 할 때는 물의 깊이가 가슴 정도 오는 곳에서 하시고 너무 빠르게 걷지 마세요. 평소 육지에서 걷는 속도의 70% 정도가 적당합니다. 적정 수온은 28에서 30도 정도입니다. 세 번째 추천 운동, 의자를 이용한 근력 운동.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의자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자에 앉았다 일어서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팔을 가슴에 X자로 교차하고 천천히 일어섰다가 천천히 앉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서 낙상 예방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의자에 앉아서 하는 발가락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바닥에 대고 발가락만 위로 들어올리는 운동입니다. 이는 정강이 근육을 강화해서 걸을 때 발끝이 걸리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다섯째는 의자 뒤편을 잡고 하는 종아리 들기 운동입니다.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서서 발 뒤꿈치를 천천히 들어올렸다 내리는 운동입니다. 종아리 근육과 균형 감각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도 몸의 상태를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급격히 멈추지 마세요. 5에서 10분간 천천히 걸으면서 심박수를 서서히 안정시켜야 합니다. 갑자기 멈추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져 실신할 수 있습니다. 둘째, 충분한 수분을 보충하세요. 운동 후 30분 이내에 물 한두 컵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급히 마시면 급성 물중독으로 신장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몸의 통증이나 불편함을 점검하세요. 운동 후 2, 3일 지속되는 근육통은 정상이지만 관절 통증이나 날카로운 통증은 부상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넷째, 현기증이나 메스꺼움이 지속되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는 과도한 운동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의사로서 드리는 마지막 당부. 40년간 신경외과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자신의 몸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나이에 맞는 적절한 운동과 생활을 하십니다. 둘째, 작은 변화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조기에 대처합니다. 셋째,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합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에 최선을 다합니다. 넷째, 지속적인 배움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도전하는 것은 뇌 건강에 매우 좋습니다. 건강한 100세 시대를 위한 실천 방안. 이제는 100세 시대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100세를 위한 핵심은 바로 예방입니다. 병이 생긴 후 치료하는 것보다 병이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운동 습관을 피하고 안전한 운동법을 실천하는 것도 예방의 일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계획. 이론만으로는 소용없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1주차 현재 상태 점검하기. 첫 번째 주에는 자신의 현재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확인하고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의사와 상담하여 운동 가능 여부를 확인하세요. 현재 하고 있는 운동의 종류, 시간, 강도, 운동 후 몸의 반응 등을 자세히 기록하세요. 솔직하게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주차 안전한 운동으로 전환하기. 두 번째 주부터는 위험한 운동을 안전한 운동으로 바꿔나가세요. 만약 새벽 등산을 하고 계셨다면 오전 10시 이후 평지공원에서 빠른 걷기로 바꿔보세요. 처음에는 20분부터 시작해서 매일 5분씩 늘려가세요.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고 계셨다면 의자를 이용한 맨몸 운동으로 바꿔보세요. 하루 15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세요. 고강도 운동을 하고 계셨다면 수중 걷기나 태극권 같은 저강도 운동으로 전환하세요. 3주차 운동 루틴 정착시키기. 세 번째 주에는 새로운 운동 루틴을 생활에 정착시키는 시기입니다. 일주일에 3, 4회, 하루 3, 40분 정도의 운동 스케줄을 만드세요. 무리하지 말고 컨디션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세요. 운동 전후 체크리스트를 습관화하세요. 혈압 측정, 맥박 확인, 충분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빼먹지 마세요. 이 시기에는 운동 파트너를 찾아보세요. 가족, 이웃, 동호회 등을 통해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시면 지속성과 안전성 모두 높일 수 있습니다. 4주차 장기 계획 수립하기. 네 번째 주에는 장기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세요. 3개월, 6개월, 1년 후에 건강 목표를 설정하세요. 하지만 무리한 목표보다는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후에는 40분간 빠른 걷기를 무리 없이 할 수 있다. 6개월 후에는 계단 2층을 숨차지 않고 올라갈 수 있다. 와 같은 구체적인 목표 말입니다. 정기적인 건강검진 스케줄도 미리 잡아두세요. 6개월마다 기본 검진, 1년마다 종합검진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젊은 가족분들께도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나는 아직 건강하다, 젊을 때부터 해오던 운동이니까 괜찮다고 하신다면 오늘 이 영상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는 때로는 강하게 말씀드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위험한 운동은 그만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또한 부모님의 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가능하다면 함께 운동하거나 안전한 운동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혹시 부모님이 운동 중 다치시거나 아프다고 하시면 괜찮다고 넘어가지 마시고 반드시 병원에 가보시도록 권해주세요. 제가 직접 지도한 환자분들 중 성공적으로 건강을 회복하신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70세 김할머니는 무리한 등산으로 무릎을 다치신 후 수중 걷기와 의자 운동으로 전환하셔서 지금은 통증 없이 일상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68세 박 할아버지는 고강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그만두고 태극권을 시작하신 후 혈압도 안정되고 균형 감각도 크게 향상되셨습니다. 73세 강 할머니는 새벽 운동을 오전 운동으로 바꾸고 혼자 하던 운동을 이웃과 함께 하게 되면서 우울감도 사라지고 활력을 되찾으셨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처음에는 운동량이 줄어든다, 재미없다고 하셨지만 몇 주 후에는 몸이 훨씬 편하다, 더 오래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을 나눠주세요. 이 영상을 보신 후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7가지 위험한 운동 습관 중에 하고 계신 것이 있으셨나요? 있으시다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 계획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한 이미 안전한 운동으로 전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실제 경험담을 기다리겠습니다. 가족 중에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나눠주세요.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답변. 영상을 올릴 때마다 비슷한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미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그럼 60대는 아무 운동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60대 이후에 운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다만 방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리하고 위험한 운동 대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이미 70대인데 지금부터 운동을 시작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7, 80대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다만 더욱 천천히, 더욱 안전하게 시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하루 1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기존에 하던 운동을 갑자기 그만두면 체력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일시적으로는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한 운동으로 전환하면 곧 회복되고 오히려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게 됩니다. 급작스럽게 그만두지 말고 점진적으로 바꿔나가세요. 운동 전에 의사와 상담을 받으라고 하셨는데 건강한데도 꼭 필요한가요? 60세 이후에는 겉으로 보기에 건강해 보여도 숨어있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심혈관 질환은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꼭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헬로 시니어 채널은 단순히 정보만 전달하는 채널이 아닙니다. 40년간 현장에서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온 의사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아니라 의학적 근거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을 제공합니다. 또한 딱딱한 의학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이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립니다. 건강한 노후, 행복한 100세 시대를 위한 모든 정보를 헬로 시니어에서 만나보세요.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의 건강한 노후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나이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바른 지식과 적절한 준비가 있다면 60대, 70대, 80대도 충분히 활기차고 건강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위험한 운동 습관은 버리시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운동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